여러분은 한밤중 긴 터널을 혼자 운전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낮에는 그저 평범한 도로일 뿐이지만 심야의 터널은 전혀 다른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어둠이 가득 차 있고 불빛 하나 없는 구간에서는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곤 합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실제 운전자들 사이에 널리 퍼진 터널 귀신 괴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터널은 도심을 연결하는 주요 통로 중 하나입니다. 낮에는 수많은 차량이 오가지만 자정이 넘은 시각이면 그 길은 적막한 고요 속으로 변합니다. 이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됩니다. 운전자들은 밤마다 이 터널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을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한 택시 기사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밤 1시쯤 손님을 태우고 터널을 지나던 중이었어요.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흰 옷을 입은 여자였는데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죠.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니 그 여자는 어느새 사라져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분명히 봤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단순한 착각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비슷한 경험담은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운전자는 터널 한가운데서 사람을 치었다고 생각해 급히 차를 세웠는데 밖에 나가보니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백미러를 보다가 뒷좌석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는 걸 보고 소름이 돋아 차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봤을 때 뒷좌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괴담은 단순한 도시 전설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건 이 터널에서 실제로 과거에 여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 중에는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사고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 희생자들의 영혼이 아직도 터널을 떠돌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밤중 터널에서 갑자기 누군가 서 있는 걸 본다면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차를 세우고 확인하시겠습니까? 터널 귀신 괴담은 점점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버전에서는 여인이 히치하이커처럼 길가에 서 있다가 차를 세운 운전자에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차 문을 열어주는 순간 여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고 하죠. 또 다른 버전에서는 운전자가 터널을 빠져나오자마자 조수석에 그 여자가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괴담이 퍼지면서 인터넷에는 나도 직접 겪었다는 글이 속속 올라왔습니다. 어떤 이는 블랙박스에 이상한 그림자가 찍혔다며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분명히 터널 중앙에 서 있는 사람 형체가 보였지만 차가 가까워지자 영상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며 형체는 사라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빛 반사나 노이즈 현상일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시청자들은 설명할 수 없는 진짜 장면 같다며 더 큰 공포를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이 블랙박스 영상을 본다면 어떻게 느끼실까요? 단순한 오류라고 쉽게 넘어가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끼실까요? 서울 터널 귀신 괴담은 단순한 오싹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도로를 매일 오가는 운전자들에게는 지금도 현실 같은 공포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심야 운행을 하는 택시 기사, 버스 기사들은 동료들끼리 이 이야기를 공유하며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구간을 지날 땐 절대 혼잣말을 하지 마라, 백미러를 자주 보지 마라 같은 나름의 금기 사항이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결국 이 괴담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특수한 공간이 만들어내는 심리적 압박과 과거의 사고 기록이 뒤섞여 만들어진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증언과 기록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여전히 질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 터널 귀신 괴담, 단순한 착각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그 터널 어딘가에서 돌아가지 못한 영혼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요즘 차량에는 대부분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죠. 사고를 기록하기 위해서지만 때로는 의도치 않게 설명할 수 없는 장면을 담아내기도 합니다. 서울 터널 귀신 괴담이 단순한 소문을 넘어서 현실감을 갖게 된 이유 중 하나도 바로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한 운전자는 한밤중 터널을 지나다가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터널 중앙에서 사람 형체를 본 듯해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멈추자 그는 곧장 차에서 내려 확인했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착각이라 생각했지만 나중에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는 등골이 서늘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분명히 흰 옷을 입은 여자의 실루엣이 차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초 뒤
화면은 갑자기 흔들리며 여자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본다면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빛의 착각일까요? 아니면 카메라에 잡힌 진짜 현상일까요? 비슷한 영상은 여러 건 더 존재했습니다. 어떤 영상에서는 차선을 따라 걷는 여자의 모습이 잠깐 비쳤다가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운전석 창가에 순간적으로 긴 머리 여인의 얼굴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조명 반사나 카메라 노이즈 현상일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운전자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봤다. 그리고 그 순간 몸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 어떤 버스 기사는 이런 증언을 남겼습니다. 심야 시간에 회차를 하려고 터널을 지나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앞유리에 손자국 같은 게 찍히더니 사라졌습니다. 차 안에는 나 혼자뿐이었는데 말이죠. 블랙박스를 돌려보니 잠깐 흰색 형체가 지나갔습니다. 그 이후로는 밤에 그 터널을 지날 때마다 괜히 가슴이 답답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순한 오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의 흔적일까요? 이런 영상과 증언들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터널 괴담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커뮤니티와 포털 게시판에는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어떤 이는 백미러에 흰 옷을 입은 여자가 따라오는 걸 봤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조수석에서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증언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점이었습니다. 괴담은 언론과 방송에도 등장했습니다. 한 방송사에서는 실제 택시 기사들을 인터뷰했고 그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터널 한가운데에서 사람이 서 있는 걸 보고 급히 차를 세웠는데 아무도 없었다. 차 안에 혼자 있어야 하는데 자꾸 시선이 느껴졌다. 이런 증언은 괴담에 더욱 설득력을 씌워주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다니던 길도 이상한 이야기를 들은 순간부터는 다르게 보이는 경험 말입니다. 터널은 본래 폐쇄적이고 어두운 공간이라 작은 착각도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제 블랙박스 영상과 일관된 증언이 더해지면 단순한 착각이라고만 치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울 터널 귀신 괴담은 이제 단순한 공포 이야기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실제 영상과 증언을 통해 끊임없이 현실과 맞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운전자들로 하여금 밤마다 이 터널을 지날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그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블랙박스 화면, 구석에 낯선 형체가 찍힌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빛의 착각이라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는 누군가의 흔적이라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왜 터널에서 괴담이 유독 많이 생겨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서울 터널의 귀신 이야기는 단순히 한 지역의 특이한 사례가 아닙니다. 한국 전역에는 비슷한 터널 괴담이 존재하고 그것들은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서울에서 잘 알려진 또 다른 괴담은 남산 근처의 오래된 터널입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심야에 그곳을 지나가다가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의 형체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던 한 운전자는 백미러의 여인이 따라오는 모습을 보고 놀라 쓰러진 적도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부산에서도 유명한 터널 괴담이 있습니다. 한 운전자가 심야에 터널을 지나던 중 뒷좌석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는 걸 보고 경악해 차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봤을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단순한 헛소문이 아니라 실제 기사들의 입에서 전해졌다는 점에서 더 공포스러웠습니다. 대전에서는 특정 터널에서 이상한 목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라디오가 갑자기 잡음으로 바뀌더니 정체 모를 속삭임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지 못했다는 희미한 한국어 단어가 들렸다고 말한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터널 괴담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공통점은 모두 심야 시간대, 하얀 옷을 입은 여인, 설명할 수 없는 흔적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반복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단순히 집단적 착각일까요? 아니면 특정한 공간이 갖는 에너지 때문일까요? 심리학자들은 터널 괴담이 많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터널은 본래 폐쇄적이고 빛이 제한된 공간입니다. 시야가 좁고 공기가 차갑게 느껴지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 작은 착각이 커져서 귀신을 본 듯한 경험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착각이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비슷하게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서울터널 괴담 역시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심리적 현상으로만 설명하기엔 너무나 많은 영상과 증언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같은 장소, 같은 구간에서 유사한 현상이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점은 단순한 우연으로 넘기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대부분의 터널 괴담 속 귀신은 하얀 옷을 입은 여자일까요? 흥미롭게도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심지어 유럽에서도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전통적으로 흰옷은 죽음을 상징해 왔습니다. 한국에서 장례식의 상복이 흰옷이었고 영혼의 이미지는 자연스럽게 흰색으로 각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존재를 목격했을 때 그것을 흰옷을 입은 여인의 형상으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터널 괴담은 단순한 개인의 경험담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깔린 죽음과 공포에 대한 집단적 상징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단순히 흘러가는 도시 전설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공포로 회자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터널을 지나갈 때 백미러 속 뒷좌석을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경험, 괜히 창밖을 외면했던 기억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것이 이 괴담이 가진 힘입니다. 결국 터널은 단순한 교통공간이 아니라 우리 심리 속 가장 깊은 두려움을 비추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어둠, 고립, 그리고 과거의 사고, 기록이 겹치며 우리는 터널을 지날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긴장감은 괴담이라는 형태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지막으로 상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서울 터널을 지날 때 차창 너머에 갑자기 낯선 흰옷의 여인이 서 있다면 여러분은 그 순간 브레이크를 밟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대로 지나치시겠습니까? 여러분, 괴담이 널리 퍼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괴담의 진실을 직접 확인하려는 사람들이죠. 서울터널 귀신 괴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심야의 긴장감과 섬뜩한 소문에 끌려 카메라와 블랙박스를 준비한 이들이 직접 터널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기록은 지금도 인터넷 곳곳에 퍼져 있으며 괴담을 더 공고히 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유튜브에 올라온 탐험 영상입니다. 3명의 청년이 자정을 넘긴 시각, 터널을 차로 지나며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차 안에서 농담을 나누며 긴장을 풀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터널 한가운데쯤 들어섰을 때 카메라 화면, 구석에 흰 옷을 입은 여인의 흐릿한 형체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청년들은 당시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영상을 편집하면서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이건 단순한 빛 반사가 아니다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 택시 기사들의 블랙박스에 찍힌 장면입니다. 한 기사는 승객을 태우고 심야의 터널을 지나던 중 차 앞유리에 손자국 같은 흔적이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차선을 따라 걸어가는 흰 옷차림의 형체가 몇 초간 잡혔다가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그 시간의 터널 안에는 그 기사 외에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장면을 직접 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순한 오류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소름 끼치는 현실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세 번째는 방송사에서 진행한 검증 프로그램입니다. 제작진은 전문 장비를 설치하고 심야 시간 동안 터널 내부를 촬영했습니다. 처음 몇 시간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2시쯤 마이크에는 정체 모를 여성의 흐느끼는 소리가 녹음되었습니다. 영상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소리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편집진은 현장에서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면은 방송을 통해 공개되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 다른 검증 시도에서는 자원자가 차량을 몰고 터널을 왕복하며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차 안 공기가 차갑게 변하면서 목덜미에 소름이 돋았다고 말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그 순간 조수석 쪽 창문에 낯선 얼굴이 스치듯 찍혔습니다. 영상은 흐릿했지만 많은 시청자들은 그것이 사람의 얼굴임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현상들을 모두 빛의 반사나 기계적 오류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가 그곳에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서울터널 귀신 괴담은 단순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를 넘어섰습니다. 실제 기록과 검증 시도가 이어지면서
괴담은 오히려 더 힘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영상 속 형체와 소리에 공포를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진짜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터널을 찾고 더 많은 기록이 쌓입니다. 결국 검증하려는 시도는 괴담을 끝내기보다 오히려 더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의문을 풀기는커녕 더 많은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혼자 그 터널을 지나게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차 안 라디오에서 잡음이 들리고 100m의 낯선 형체가 스치듯 지나간다면 여러분은 브레이크를 밟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눈을 감고 그대로 달리시겠습니까? 여러분, 괴담은 왜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까요? 단순히 무섭다는 이유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현실을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기 때문일까요? 서울터널 귀신 괴담은 단순히 운전자들의 착각이나 우스갯소리로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새로운 증언과 기록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괴담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터널이라는 폐쇄적인 공간 때문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터널에서는 과거 여러 건의 교통사고가 있었고 그 가운데는 목숨을 잃은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고 현장을 지날 때마다 묘한 긴장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괴담은 단순히 허구가 아니라 현실의 아픔과 맞닿아 있는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던 길이 누군가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은 순간 전혀 다른 공간처럼 느껴지는 경험 말입니다. 터널 괴담은 바로 그런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시청자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단순히 귀신이 있다는 공포만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아직도 남아있는 슬픔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괴담을 더 무겁고 진지하게 만듭니다. 공포는 단순히 낯선 존재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과거와 맞닿을 때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밤 여러분이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차량은 정막 속에 울리고 라디오에서는 갑자기 잡음이 흘러나옵니다. 100m에는 아무도 없어야 하는데 순간적으로 낯선 형체가 스치듯 지나갑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순한 착각이라 치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괴담 속 이야기와 연결된 현실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서울터널 귀신 괴담은 단순히 도시 전설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느끼는 공간의 불안, 과거의 비극, 그리고 집단적 기억이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괴담은 두려움을 자극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건들을 환기시키기도 합니다. 혹시 이 괴담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누군가 아직도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터널을 지날 때 차창 너머에 하얀 옷의 여인이 서 있다면 여러분은 그 순간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빛의 착각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이곳 어딘가에서 돌아가지 못한 영혼일까요?